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해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와 배신감뿐이었던 적이 말입니다. 너무나 가까이 다가가면 치명적으로 다치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외로워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딜레마를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지만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얼어 죽을 것 같고 너무 가까워지면 아픈 가시에 찔리는 이 절박한 상황.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와 완벽히 같습니다. 우리는 가까워질수록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기 쉽고 거리를 두면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상적인 적정 거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결정적인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강력한 경고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불필요한 뼈아픈 실망과 깊은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는 우리에게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오늘 주제가 여러분의 마음 깊이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안아주는 진심 어린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누군가에게 함부로 베풀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신중함을 잃지 마라. 세상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냉혹하게 상대를 이용하는 자와 철저히 이용당하는 자. 이 날카로운 말은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강력한 경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맹목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인간관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정반대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틀림없이 철저하게 배신당한다. 처음에는 이 냉혹한 말이 지나치게 극도로 냉소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뼈아픈 경험을 해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완전히 믿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냉정하게 등을 돌렸던 생생한 기억. 나만큼은 절대 예외일 거라 순진하게 생각했던 가까운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순간에 내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던 그 순간 말입니다. 처음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참담한 배신감이 거세게 밀려오지만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을 정도로 순진했던 걸까? 아니면 사람을 제대로 보는 정확한 눈이 완전히 없었던 걸까? 그때야 비로소 쇼펜하우어의 냉혹한 말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며 신뢰란 절대 쉽게 주어서는 안 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믿음은 물론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맹목적 신뢰는 명백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어느 평범한 날,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진한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옆자리에서 한 남자가 심각하게 화가 난 얼굴로 친구에게 격렬히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절친한 친구가 내 등 뒤에서 나를 무자비하게 깎아내리고 헐뜯고 있었어. 내가 그 친구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도와줬는데
도대체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지? 그 절규하는 말을 조용히 듣던 쇼펜하우어는 차갑게 피식 웃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너는 인간이란 존재를 너무 과대평가했어. 남자는 어이없고 황당한 얼굴로 쇼펜하우어를 똑바로 쳐다보며 강하게 따졌습니다. 아니,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당연히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쇼펜하우어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냉정하게 말했죠. 어리석게도 고양이를 무조건 믿고 귀한 생선을 통째로 맡기겠다는 소리군. 인간의 본성은 철저히 이기적인 법이야. 신뢰란 절대로 쉽게 주어서는 안 되는 거지. 이 남자가 그 냉혹한 말을 진정으로 이해했을까요? 아마도 전혀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순진한 사람들은 나는 특별한 예외일 거야라고 착각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참혹하게 냉정합니다. 배신은 멀리 있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복잡한 인간관계를 필연적으로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런데 충격적인 배신은 뜻밖에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됩니다. 평소에는 친한 척하며 밝게 웃고 편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가 있었습니다. 매일 같이 점심을 먹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깊이 의지했던 끈끈한 사이였죠. 그런데 치열한 승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그 사람의 태도가 미묘하게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내 작은 실수를 과장해서 크게 확대해서 말하고 몰래 뒤에서 악의적인 험담을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솔직히 승진 욕심 전혀 없으니까 내가 됐으면 진심으로 좋겠어라며 다정하게 말하던 그 사람이 정작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는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 교묘하게 내 발목을 집요하게 잡습니다. 그 충격적인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 친구가 결코 아니었구나. 나는 진심 어린 친구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지만 저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제거해야 할 경쟁자로만 냉정하게 보고 있었구나. 돈을 선뜻 빌려준 적이 있나요? 처음엔 그 사람이 절박하고 간절한 얼굴로 애원합니다. 진짜 급해. 제발 이번만 좀 도와주면 안 돼? 내가 죽어도 반드시 꼭 갚을게. 제발 믿어줘.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이번 달에는 좀 심하게 힘든데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내가 돈이 없어서 일부러 안 갚겠어? 사정 좀 넉넉히 봐줘. 쥐꼬리만 한 돈 때문에 너무 과하게 정색하는 거 아니야? 빌려줄 때는 정말 진심으로 너무 고맙다며 겸손하게 두 손을 모으던 그 사람이 막상 갚을 때가 되면 왜 이렇게 쪼안하고 인색해? 라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그러다 결국 연락이 완전히 끊어지고 내가 먼저 용기 내어 연락을 하면 요즘 너무 지독하게 바빴어. 내 어려운 사정도 좀 인간적으로 이해해줘. 마치 내가 큰 민폐라도 심각하게 끼친 사람처럼 억울하게 몰아갑니다. 이럴 때 문득 떠오르는 씁쓸한 말이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는 그 사람이 비굴하게 내 앞에 엎드리지만 돈을 받으러 갈 때는 오히려 내가 그 사람 앞에 애처롭게 엎드린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걸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냉혹하게 말했죠. 돈을 선뜻 빌려줄 때는 다시 받지 못할 각오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사실 돈을 빌려준 바로 그 순간 이미 절반은 완전히 날린 셈입니다.
더 끔찍하고 참담한 건 돈을 돌려받는 험난한 과정에서 소중한 관계까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다는 거죠. 한때 친밀했던 사람이 나를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아예 냉정히 등을 돌립니다. 빌려줄 때는 친한 친구였던 사람이 돈이 오가고 나면 남보다 훨씬 못한 존재가 됩니다. 애초에 돈 문제가 생길 여지를 철저히 만들지 않는 것. 그게 소중한 인간관계를 완벽히 지키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도 끝까지 진심으로 내 편일 거라는 확실한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더 쉽고 빠르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쉽게 말합니다. 물론 어려울 때 따뜻한 손 내밀어주는 사람도 감사하지만 진짜 어렵고 결정적인 시험은 따로 명확히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잘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내 편인지 아닌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 다들 같이 술 한잔하며 위로해 줍니다. 괜찮아. 힘내. 돈이 뭐 대수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면 그들의 태도도 묘하게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축하하는 척합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정말 엄청 잘 됐다. 하지만 뒤에서는 딴소리를 노골적으로 합니다. 운이 좋았네. 제가 뭐 대단한 걸 했다고. 요즘 돈 좀 버나 봐. 한턱 제대로 쏘라 그래. 그러다 내가 베풀지 않으면 태도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아니, 너 그 정도도 못 해주냐? 그 사람 참 변했네. 옛날엔 절대 안 그랬잖아. 그리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내가 힘들 땐 옆에 있어주던 사람이 내가 잘 될 땐 가장 먼저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단 한마디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친구가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사람보다 당신이 잘 나갈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정말 완벽히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위로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투하지 않고 이용하려 들지 않고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결국 사람을 쉽게 믿으면 나만 상처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조건적인 신뢰보다 상대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마라. 그가 한 행동을 믿어라. 사람은 말을 바꿀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온갖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도 정작 행동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내 등을 돌리지 않아.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을 놓았는데 어느 날 등을 돌리고 사라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부터 신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뢰는 검증된 후에 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그래.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먼저 믿어버리면 결국 상처받는 건 나 자신입니다. 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법입니다. 누군가 한 번 등을 돌렸다면 다시 믿기까지는 긴 시간을 두고 행동을 지켜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 번 등을 돌린 사람은 결국 또 돌아섭니다. 둘째, 착한 사람이 되려다 결국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호의가 권리로 둔갑하는 순간이 있다.
처음에는 감사해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부탁 좀 들어주라. 내가 잘하잖아. 지난번에도 해줬으니까 이번에도 해줄 수 있지? 야, 내가 안 해주면 우리 다 곤란해지잖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호의였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들에게 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끔찍한 건 거절하면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와,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너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진짜 실망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붙어 있었을 뿐,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착한 사람이어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한계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까지 할지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나를 안 좋게 볼까봐. 그러나 나를 진짜 아끼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요구하지도 않고 내 선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필요 없는 관계였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두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따뜻함을 나누고 싶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리게 된다. 너무 가까이 하면 상처받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집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적절한 거리 유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내주지 마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하십시오. 선의를 베풀되 그 한계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상처받지 않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쇼펜하우어가 강력히 경고한 두 번째 인간관계 법칙을 알아볼까요? 두 번째 경고, 말을 아껴라. 무례한 사람과 논쟁하지 마라.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꼭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바보와 논쟁하는 것은 진흙탕에서 돼지와 싸우는 것과 완벽히 같다. 돼지는 즐기지만 당신은 더러워질 뿐이다.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억울한 건 참을 수 없잖아. 나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닌데 왜 참아야 하지? 맞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논쟁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애초에 논리적으로 대화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기고 싶어서 당신을 감정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과 말싸움을 한다고 해서 무언가 바뀔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서로 얼굴이 붉어지고 감정이 상하고 뒤끝이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괜히 입을 열었어. 그냥 흘려보낼 걸.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명절날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니 반갑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한층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마디 잘못 던졌다가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진짜 한심하지 않냐? 나는 저 당이 맞다고 보는데 너희는 생각이 다르구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점점 과열됩니다. 처음에는 의견 교환이었던 대화가 어느 순간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걸 몰라? 너는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본다. 아니, 형이야말로 너무 극단적이야.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거 맞아? 한번 불이 붙으면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결국 기분 상한 채로 모임이 끝나고 다음번엔 이런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사실 정치 얘기에서 누가 옳고 그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각자 믿고 싶은 게 다르기 때문에 절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맞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사람이 현명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서로 생각을 주고받으며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자기가 이기고 싶어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평범한 의견 교환 같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말이 꼬이고 기분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내 말은 맞긴 한데 솔직히 생각이 짧지 않아? 그래서 너는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 소리를 해?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신호가 울려야 합니다. 아, 이건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구나. 그런 사람들은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내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말에 트집을 잡고 우위를 점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내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왜 자꾸 말꼬리를 잡지? 그렇게 상대를 이해시키려 하고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논리적으로 토론할 의사가 없습니다. 내 말을 듣고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틀렸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할 뿐입니다. 이때 가장 멍청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야.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면서 열심히 설명하는 것. 그 순간 상대는 속으로 웃고 있을 겁니다. 걸려들었군. 이젠 내 마음대로 휘둘러 보자. 이런 사람들은 내 말을 반박할 논리가 없으면 논점을 흐리거나 말꼬리를 잡거나 감정적으로 몰아붙입니다. 이제부터 대화는 본질에서 벗어나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싸움은 논리가 아니라 기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흘려보내고 싸움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흥미를 잃고 더 이상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싸움에서 가장 완벽한 승리는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않는 사람도 피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피해야 할 사람은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논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맞고 틀린지가 아니라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감정을 터뜨리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그렇게 똑똑하면 다 해봐.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잘났으면 너 혼자 살아?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순간적으로 억울하고 화가 나고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상대가 원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화로 설득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 말을 듣고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감정적으로 흔들어서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여기서 흥분하는 순간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상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몰아붙입니다. 아니 봐봐. 너 지금 화났잖아. 내가 잘못한 거 맞네. 역시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본색 나오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는 절대로 흥분해서 반응하면 안 됩니다. 대신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 알겠어. 그럴 수도 있겠네. 힘들었나 보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반응하면 상대는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원했던 그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싸울 생각이 없는데 혼자만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있는 상황. 이러면 상대는 더 이상 싸움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참아서 손해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손해보는 건 오히려 상대입니다. 싸움이 커질수록 내 감정은 소모되고 괜히 쓸데없는 논쟁에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무례한 사람과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은 진흙탕에서 돼지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돼지는 즐기겠지만 내가 더러워질 뿐입니다. 이길 방법은 단 하나. 그 싸움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몰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부딪히면서 이건 아니지 하고 목소리를 높였던 경험. 그런데 돌아보면 어땠나요? 그 싸움에서 이긴다고 해서 정말 속이 시원했던가요? 상대가 내가 맞아 하고 깨달음을 얻고 사과라도 하던가요? 아니면 괜히 기분만 상하고 감정만 소모되고 괜히 말했다 하고 후회했던 적이 더 많지는 않았나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급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논쟁을 피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오면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대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길 생각이 아니라 내 기를 죽이고 감정을 흔들 생각뿐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가 언성을 높이고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싸움을 걸어올 때 침착하게 미소를 짓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싸움이 될 재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싸움을 거는 사람들은 상대가 흥분해서 같이 달려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몰아붙이고 더 이긴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너무 태연하면 그들은 흥미를 잃고 더 이상 싸움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싸움은 자연스럽게 끝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논쟁에서 피하면 마치 내가 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싸움을 피하는 것이 비겁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승리일 때가 많습니다. 논쟁에서 이겨봐야 남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가 납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감정만 상하고 관계는 더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적어도 내 감정은 지킬 수 있습니다. 짜증나고 억울한 기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논쟁에서 지켜야 하는 것은
이긴다는 결과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입을 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어이자 때로는 가장 현명한 대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으로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세 번째 인간관계 법칙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경고,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라.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너무나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어떻게 보여야 할지 끊임없이 걱정하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냉철하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인상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 이 말은 우리가 타인의 평가에 얼마나 맹목적으로 휘둘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타인의 시선에 갇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비싼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 때문일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해주면 뿌듯함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으면 초라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즉, 외부의 평가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불행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고통받습니다. 직장 상사의 비위를 맞추고 동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때로는 불합리한 요구도 들어주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들지만 그래도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평판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자신을 잃어버리면 결국 아무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소중히 여겨주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을 이용하기 쉬운 사람, 만만한 사람으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오직 자신에게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 타인의 의견과 나 자신의 가치를 분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그저 그 사람의 의견일 뿐, 나의 본질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취향일 뿐이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둘째, 자신의 내면을 강화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원천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서, 명상, 취미 활동 등 자신을 발전시키고 내면의 평온을 찾는 활동에 집중하십시오. 내면이 단단해질수록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셋째,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귀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갇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의 경고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늘 외로움과 상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기대와 맹목적인 믿음은 결국 실망을 낳고, 불필요한 논쟁은 감정 소모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3가지 결정적인 경고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첫째, 사람을 함부로 믿거나 무조건적으로 베풀지 마라. 상대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베풀매는 반드시 한계를 정해라. 둘째, 말을 아껴라. 무례한 사람과 어리석은 논쟁을 피하라. 싸움에서 가장 현명한 승리는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내면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라. 이 3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상처와 외로움에서 벗어나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이 타인의 평가나 배신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당신만의 아름다운 가치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